이따 끝나고 손글씨 해설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봐주시고, 그래서 전문항은 아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 말해드릴게요. 거의 다 풀어드릴게요. 5번까지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위배되지 않는 것 같고, 6번도 뭐 아닌 것 같고, 6번을 가볼게. 일단은 조건 나를 보면 조건 나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보다. 왜냐면 x가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라고 했고 fx가 지금 분수함수죠. 지금 맞죠? 그럼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는 곳에서 불연속이 생길 거예요. 맞죠? 그래서 a는 3이다 라는 걸로 바로 캐치를 해야 돼요. a 구하는 거 아니죠. 그냥 fx 구한 다음에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3이 되겠고, 여기 bx 이렇게 잡을게.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무한대로 가거나 크게 뭐 변함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하는 액션을 취한다라는 걸 인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불변함이라는 걸 좀 만들어 주고 싶어서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해보신다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겠고, 무한대로 가고 있겠고, fx를 구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t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bt가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한대로 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b가 될 거야. 그 값이 얼마래? 2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 됐죠? 그럼 b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당겨주시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하시면 답 나오겠네요. 맞나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7번이야. 곡선 y는이 좀 빠진 것 같아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죄송합니다. 이거 위에 점 2,0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2학기 때 얘기하는 거야. 내신 때는 요렇게 풀 거라는 걸 좀 미리 얘기해 줄게. 물론 답은 그냥 내면 돼. 이것도 틀리면 안 된다라는 주의야.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 정도까지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인데,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그 함수 위에서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고, 이제 거기서 x절편을 구하고 y절편을 구할 건데, 일단 한번 해볼게. 그때 그 직선의 방정식은 당연히 f'(t) x-t 플러스 ft라고 저 설명드린 것 같아요. 맞죠?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되겠고, 이제 여기서 x절편을 한번 처리해 볼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을 한번 처리해 볼 거야. 저렇게 문자로. 그러면 y절편을 먼저 표현해 온다면 x에다 0을 대입하면 되는 거겠고, 맞죠? x에다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t 곱하기 f'(t) 플러스 ft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게 하거든요. 얘는 ft 마이너스 t f'(t) 이렇게 했죠?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x절편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셔서 x는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맞죠?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 한번 해보신다면 0은 f'(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곱하기 f'(t) 플러스 ft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시고 맞죠? 뭐가 좀 잘 되는데 맞나? 맞는 것 같다. 일로 넘겨주시면은 t f'(t) 그 다음에 마이너스 ft는 f'(t) x가 되겠고, 이걸 나눠주시고 나눠주시면 돼. 맞나요? 그럼 나눠주시면 t 마이너스 f'(t분의 ft가 돼. 그래서 얘를 좀 외우게 해요. 요 두 개를 외우게 한다고요? 됐나요? 이걸 왜 외우게 하는지는 2학기 때 가면 알게 되겠고요. 저는 요걸 좀 외우게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내신을 보러 갔어. 내신을 보러 갔으면은 이미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고, 그치?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고, 구하라고 한 게 뭘 구하라고 했다고? 2,0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 그냥 바로 답을 썼으면 좋겠다고. 답은 2,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 접선의 y절편이라고 했으니 여기 t 자리에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럼 F2는 얼마야? 집중을 해야지. 2,0이라고 했잖아 아까. F2는 0이지 그치? 그럼 안 써도 되잖아 맞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 F'2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요거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2를 대입하면 된다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단 이 문제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 행동은. 나중에 가서 이제 뭔가를 보여드릴 테니까 요 두 개를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2를 대입해서 답 내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8번 갈게요. 8번 보시면 극한이 존재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아니죠. 분모에다가 1 대입하면 0분의 상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니은은 누가 봐도 무한대로 날려주시면 1로 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맞죠? 수렴합니다. 자, D극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극한 정확한 따져보셔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우리는 리미트 x가 0에 대한 우극한 따져보시고 리미트 x가 0에 대한 정확한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0에 대한 우극한 따져보시면요. 분모는 플러스 x가 돼서 얘는 그냥 x 플러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분모는 마이너스 x가 돼서 우리는 저 친구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3이 되겠고 얘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서로 지금 다른 값을 갖고 있으니까 dx는 틀렸겠네요. 됐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9번입니다. 9번 제가 사이값 정리를 설명을 드렸고 제가 그때 되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닫힌 구간 그러니까 모든 개념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블랭크 문제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사이값 정리인 이유는 실근의 존재성 여부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당연히 표현값 정리가 아니라 사이값 정리가 되겠고 닫힌 구간이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답은 일단 5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나요? FC가 0이 되는 거니까 그건 사이값 정리를 알고 있냐라는 정도니까 이건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은 10번입니다. 다함수 fx가 뭐 그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요 극한식 안에서 두 가지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x-2분의 fx-3 1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린 요 극한식 안에서 두 가지 캐치하셔야 돼요. 0분의 0꼴이 되는 거니까 f2는 3이 되겠고 맞나요? 그 다음에 요 덩어리 자체가 3이라는 저 친구는 f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이라는 친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1이다. 그래서 저 두 가지 상황을 알게 되겠고요.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하신 다음에 거기다 2를 대입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계속 내가 나중에 가서는 요 정도 급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바로 g'1을 쓰기 바래요. 암산하면서. 자, 가볼게요. 앞에 거 미분하시면 2x죠. 거기다 2를 넣으면서 이렇게 4 쓰라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쓰는 거 그대로죠? 그대로다 2 대입하면 되죠. f는 얼마야? 3이잖아.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야 20분이 남는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거기다 2 대입하시면 5죠. 맞나요?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거? 그 다음에 미분하신 거에다가 2 대입하시면 1 이렇게 된다고. 알았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나중에 가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11번입니다. 네, 무난한 문제죠.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그렇게 돼 있고요. 조건 가를 보시면 fx x 3승이라고 하는 저 분자가 당연히 2차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2차가 돼야 되냐면 최고차 개수가 마이너스 4인 2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x의 제곱 이렇게 흘러가야지 그 극한이 말이 맞아요. 맞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fx라는 저 친구가 x의 3승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x의 제곱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조건 잡을게요. 나 조건 잡아보신다면요. 나 조건에서는 뭐라고 캐치되어 있냐면 역시나 똑같이 0분의 0꼴이니까 f는 0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f'이라는 거 저 친구는 1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극한식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저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뭐 하시면 돼요? 조건 두 개 잡혀 있고요. 마지막 구하라는 게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axb 이렇게 놓으시면요. 미지수 두 개 있으니까 식 두 개 있으니까 맞죠? 그냥 대입해가지고 미분한 다음에 또 2 대입해가지고 하시면 a값 b값 나오겠고 대입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죠. 자 봐봐요. 이 친구 보고서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얘 하시고 하면은 최소한 3줄 이상일걸요. 그쵸? 내가 줄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다고 했죠? 계산시 수확률이 높다고 했죠? 맞죠? 자 이제 이거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 보세요. 해도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와요. 나중에 가서 내가 이런 걸 할 거예요. 얘를 꼭 이렇게 써야 되냐고. 이 친구를 이렇게 쓴다라고 해도 경찰서에서 안 잡아가요. 요거나 어차피 우리 A값 B값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답 내는 게 뭐야? F3이지. F3이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버렸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쓰냐면 잘 들어보세요. F2가 0이라고 했죠. F2가 0이고 F'2가 1이잖아요. F2가 0이고 F'2가 1이니까 F2가 0이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없어지고 상수항 처리가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별로 보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별의 세제곱 플러스 P 별의 제곱 플러스 Q 별 플러스 이거 이렇게. 그럼 얘는 F2는 0이라는 친구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 있던 fx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저 상황에서 F0이 상수항이었죠. 그럼 이렇게 표현된 거에 있어서 F2는 그게 상수항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요게 0이에요. 됐나요? 다음 우리가 F'0은 뭐라고 생각하자고 했어요? 1차항의 개수라고 생각하자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이런 꼬라지로 쓴다면은 F'2는 무슨 의미겠어? 요 덩어리 안에 1차항의 개수일 거라고. 그래서 저 친구를 바라보는 느낌이 나중에 다 연습시킬 거야. 2학년 때 맞지? 2학기 때 연습시킬 거야. 저기는 저 친구를 바라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런 분위기로 쓴다면 일단 2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겠고 요 멘트에 의해서 2일 때 접선의 유의가 1이라고 하는 저 느낌은 이런 덩어리로 썼을 때는 너라는 이 덩어리의 1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라는 친구에 대해서 상수항은 0이다라고 해서 이건 안 쓸 거라고 이렇게.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얘만 결정하면 되지, 그치? 얘만 결정하면 될 거야? 얘만 결정하면 되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해서 얘 맞춰주면 끝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지? 근데 맞춰주는데 자, 이 친구 봐봐. 요것만 전개해봐, 머릿속에서. 얘만 전개할 때 또 그 곱셈 공식 정리 생각하지 말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봐. 그럼 얘는 근이 뭐야? 2지. 그럼 3개를 다 더하면 6이지. 그럼 당연히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블라블라 될 거야. 그럼 얘랑 여기 앞에 있는 요 제곱이랑 px의 제곱이랑 얘랑 더해서 얘가 되려면 2가 되면 되지. 이렇게. 다 된 거야. 한 줄로 끝난 거야. 다시 할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하시면 식 몇 개 필요하다고? 한 3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맞죠? 한 줄에 끝내는 방법이라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얘를 바라보고서 내가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어도 안 잡아간다고. 맞죠? 여기 앞에 있는 개수 1 한 줄만에 쓸 수 있잖아. 얘는 지금 0이 될 거야. 맞나요? 그 다음에 이 친구만 잘 잡으시면 되는데 개수 비교법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전개하시면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블라블라 되고 얘 px의 제곱이랑 더하셨을 때 얘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가 2가 될 거야. 맞나요? 뭐 구한다고? F3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3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3 대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다 구한 다음에 여기다 3 대입하면 또 빡치지 않을까? 여기다가 3 대입하면 아주 우아하지 않아요? 우아하잖아. 이렇게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강점이 이런 거다라는 거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알겠죠? 근데 이거를 처음 해보냐? 아니, 수학상에서 다 해왔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는 거 다 했어요. 그냥 조립제법하고 막 연제제법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 말고. 됐나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다음은 12번입니다. 대소관계,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인 것 같은데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리미트를 무한대로 날리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기억나요? 빠르게 계산하는 거? 또 그거 유리화하고 있었으면 답이 없어요. 그럼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그 친구에 대해서 계산하시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답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쓸게요. 왼쪽만 쓰시면 4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긴 이 친구는 2 루트 4분의 여기 3이 있고요. 여기 아마 없을 겁니다. 0 이렇게 돼요. 따라서 얘는 4분의 3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왼쪽도 4분의 3이고 오른쪽도 4분의 3이니까 fx를 제곱하시면 이 친구를 제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요? 따라서 16분의 9가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음은 13번입니다. 자, 이 직선이 여기에 접할 때라고 했어요. 오늘 아마 공부를 하면 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요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지금 못 그린다는 가정하에 중간고사를 봐야 돼요. 오히려 이걸 그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중간고사를 보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 그린다는 가정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좋아, 이건 못 그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만, 오로지 뭐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냐면 직선 그거와 곡선 이거에 접할 때라고 했는데 y는 m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 친구는 y는 x의 3승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그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접선 안에는 엄청 강력한 점 하나가 있어요. 무슨 점이죠? 0,2죠, 그쵸? 즉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 존재할 거라고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0,2를 뽑아가야 돼요. 그럼 0,2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0,2에서 근 접선의 방정식 이런 얘기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이건 뭐 해야 돼?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를 같다는 걸 통해서 접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야. 맞나요?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어려운 거 아니지? 물론 지금 우리는 공부를 많이 안 했잖아. 문제를 많이 안 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많이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나중에 가서 뭐 첫 문제 이렇게 풀 거 아니냐고. 맞죠? 아니야? 그렇잖아.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첫 문제는 풀겠지. 아무튼 그럴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저걸 가지고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랑 같다라고 할 거야. 그럼 따라서 t, t의 3승 마이너스 t가 되겠고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을 같다라고 하시면 얘는 t-0분의 t의 3승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맞죠 이거?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신 거 가시면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 곱하시고 전개하고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2t의 3승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t는 실근 t는 마이너스 1 딱 하나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접점의 x좌표잖아. 맞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이게 기울기잖아요. 맞죠? 아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 아니야. 뭘 또 아래에 내려봐. 그렇잖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이걸 왜 쓰는지 생각하라고. 알겠죠? 따라서 이게 기울기야.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2가 될 거라고요. 알았어요? 그 공부를 제발 생각을 하면서 해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받아 적기만 하지 말고. 다음은 14번. 자, 그거랑 각각 존재한대요. 그럼 걔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무조건 돼요. 하지만 나누기는 0이 아니라는 전제하에만 가능해요. 맞나요? 그러면은 그 덩어리랑 리미트 fx랑 리미트 fx 더하기 gx랑 저 친구랑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gx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면 요 덩어리에서 요 덩어리를 빼시면 당연하게도 gx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빼시면 되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무조건 맞아요. 다음 니은 갑니다. fx랑 fx 곱하기 gx가 있어. 그 두 개를 가지고서 나누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f 곱하기 g, 그다음 리미트 f. 이렇게 돼야지 얘가 리미트 gx가 나오는 상황일 거야. 맞나요? 그러면은 이게 0으로 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얘가 만약에 0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0으로 가고 얘는 상수로 가면 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친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디귿가 보신다면 gx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fx가 0으로 가야지 그 값이 존재할 겁니다. 0분의 0꼴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다음은 15번 갈게요. 15번 보시면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우리는 문제를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는 평균값 정리 문제라고 느껴질 거예요. 평균값 정리 문제예요. 이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f4는 3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f1이 내 최소값.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주어져 있고. 그랬을 때 1에서부터 4까지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그렇게 된대요. 그럼 f'c가 되게 하는 요때 접선의 기울기랑 동일한 1에서부터 4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랑 동일한 값을 갖는 게 반드시 있을 거야. 그게 뭐야? 평균값 정리잖아. 맞죠? 그게 평균값 정리야. 따라서 f'c나 f'x나 어차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 안에서 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얘기 하시면 된다고. 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이제 3을 대입하신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이죠? 1로 넘기면 마이너스 6입니다. 3-f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 f1이라고 하는 저 친구는 9 이상인가요? 네, 9 이상이 되겠네요. 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와 블라블라블라 쭉쭉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권 봤더니 함수 fx의 그래프는 x는 0에서 x축에 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x축이 있습니다. x축에 접한대요. 맞나요? 이런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일 수도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저렇게 접하고 있다는 소리는 반드시, 그러니까 다시 가볼게요. f0이 0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0일 때 접선의 길이가 0이라는 소리니까 f'0은 0이라는 소리예요. 또는 그 공부를 했다면, 그 복습을 했다면 내가 스접, 뚫접 이 얘기했잖아요. 맞죠? 저 스치는 접선이기 때문에, 스접이기 때문에 저긴 저 친구는 인수를 최소한 2개 이상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맞나요? 그쵸? 맞죠? 그래서 우리는 fx라고 하는 저 친구가 x는 0에서 x축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fx는 x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요. 얘가 지금 3차함수라고 했고 양수인 3차함수, 최고차함수의 양수인 3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ax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 x-p 이런 꼬라지일 거예요. 그쵸? 3차함수니까.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보고서 일단은 저런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조건 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다고요. 됐나요? 다음 조건 나를 보시면 gx라는 저 친구는 x가 0이 아닐 때는 그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x로 나눠주시면 ax, x-p 이렇게 돼요. 이때는 x가 0이 아닐 때래요. 그럼 당연히 x가 0일 때는 뭔지를 확인해 봐야겠네. x가 0일 때는 뭐야?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위에서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네모 박스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라고 돼 있어요. 얘가 무슨 함수라고? 연속 함수라고. 맞나요? 그럼 따라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거랑 이때 함수값이랑 무조건 같아야 될걸요? 왜냐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게 극한값이라고 해요 지금. 맞죠? 그럼 당연히 0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 0인 이유는 뭐야? 0인 이유는 뭐라고? gx가 무슨 속? 연속 함수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fx, gx 둘 다 식 작성해놨어요. 자, 다 볼게요. 두 곡선 fx랑 gx가 원점이 아닌 x축 위에 있는 점 P에서 만나고 라고 돼 있어요. 이 친구가 x축과 만난다라는 건 얘가 0일 때야. 그러면은 0,0이랑 P,0 아니에요? 그럼 그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P,0이에요. 역시나 그래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다라고 하거나 아무튼 gx도 바라보시면 x는 0이 아닌 공간 안에서는요. 여기다가 P를 대입하시면 그렇게 돼요. 맞죠? 아무튼 P,0이라고 하는 점이 원점이 아닌 또 다른 점에서 만나는 점일 거라고요. 괜찮나요? 그럼 그 점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두 곡선의 접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 그 식을 다조건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겠죠? F'P 곱하기 G'P라는 그 친구가 마이너스 1이다. 이때 접선의 교육이랑 이때 접선의 교육이랑 곱하면 뭐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됐나요? 요거 미분해서 거기다 P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손바닥 가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AP의 제곱. 요것도 이거 손바닥 가린 다음에 거기다 P 대입하면 돼요. 따라서 AP.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위기면 어쩌라는 거야. 돈을 갖다 버리고 있는 거잖아. 됐니? 이런 얘기야. 다음 또 하나 조건 잡혀 있는 게 뭐냐면 3F1 더하기 G5G 뭐 그렇게 된대요. 요거랑 뭐 연립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3F1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하시면요. 3, 1 대입하시면 A 1-B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다음에 5를 곱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친구가 0이 된다고요. 됐나요?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3A 1 마이너스 B 한 번만 더 쓴다는 소리는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둘이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야. 플러스 5A 1 플러스 B는 0이에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하고 싶은데 이 친구를 정리를 할 건데 이 친구를 정리를 할 때 이런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A라는 친구는 최고차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단 말이죠. 그럼 0보다 크단 얘기는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막 약분해도 된다고요. 맞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P 구하면 돼요. 3-3P 그 다음에 5 플러스 5P는 0 이렇게 하셔서 P 값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P 값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라는 친구는 8분의 1이 나온대요. 됐나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완성됐죠? 뭐 구하는 거야? F2 구하는 거야? Fx 완성됐죠? 8분의 1 x의 제곱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뭐 대입하자? 네, 2 대입하셔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는 개념이 좀 필요해요. 앞에 보세요. 이건 안 가르친 개념이야. 자,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일 때는 언제라고 했지? 불연속이 되게 하는 x좌표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치? 이거 너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개념이 맞기는 한데
어디에 한정되냐면 요 불연속 함수가 그냥 일반적인 요런 불연속 있죠. 이렇게 끊어지는 상황. 요런 상황이 일반적인 불연속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가 A라고 한다면 A에서 불연속이니까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A를 대입하면 0이 된다고요. 맞나요? 근데 불연속이 저런 불연속만 있냐? 이런 불연속도 있을 거예요. 저래버리면 이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발산함으로 인해서 이미 불연속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불연속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함수값이 정의돼야 되고, 함수가 정의된다 칠게요. 여기 한번 이 정도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지금. 아니, 안 존재하는 거야 이것도. 극한값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은 존재하는데 그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달라서 생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랑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산으로 인해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 의해서 불연속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얘는 내가 일반 불연속이라고 하고 얘는 발산 불연속이라고 해. 일반 불연속일 때는 불연속이 되게 하는 x좌표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이 되면 된다. 발산 불연속일 때는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이 되면 된다. 맞아. 둘 다 똑같은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게 있다고. 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fx라는 함수가 연속함수야. 뭐 x의 제곱 이렇게 할까? 최고차의 수가 1인 그런 2차 함수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불연속 함수라고 했을 때는요, 불연속 함수라는 저 친구는요, 저 상황이라고 한다면 3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럼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이 되면 되는 거야. f3이 0이 되는 건 맞지? 따라서 얘는 여기다 뭐 하시면 돼요? x-3, x-k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발산 불연속인 상황에 대해서 여기도 그냥 이렇게 3 정도라고 해볼게. 그래서 저 함수는 y는 x-3분의 1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친구를 gx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해본다면 다시 해볼게요. fx라는 친구는 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되겠고, gx라는 저 함수는 발산 불연속이니까 이렇게 표현해본다면 함수값은 2라고 칭해보고, 그 다음에 x가 3이 아닐 때는 x-3분의 1 이렇게 쓰겠다고. 그럼 문제 없지? 됐나요? 여기까지? 요 상황에서 fx 곱하기 gx를 만들어 볼게. 그럼 당연히 얘는 연속함수고 얘는 누가 봐도 불연속함수니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라고. 근데 fx 곱하기 gx가 무슨 속?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됐나요? 그럼 좋아. 여기다가 3을 대입해. 왜냐면 g3이 3일 때 지금 함수 뭐야? 불연속 함수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fx는 x-3 잡아. 그리고 뒤에 똑같이 이렇게 가. 일단 갈 거야. 이렇게 가봐. 가보신다면 얘랑이랑 곱하고 얘랑이랑 곱해서 실제로 이걸 써볼게. fx랑 gx랑 곱한 걸 써보신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야. x가 3이 아니고 그 다음에 x가 3일 텐데, x가 3이 아닐 때는 요 친구랑 곱하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이렇게 지워지면서 x-k가 남겠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얘랑 곱하시면은 2배 x-3 곱하기 x-k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그래서 0이 될 거야. 맞나요? 그러면 현재 이 친구도 연속함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3을 대입할 때랑 여기다 3을 대입할 때랑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k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된다고.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이해 가야 될 텐데 k도 3이지. 그럼 여기 3이라고. 맞나요? 그럼 얘는 x-3의 제곱이야. 자, 결론 잡아줄게.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이 될 때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에서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면 돼서 0이 되면 되는데, 그럼 그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내가 3으로 잡았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게 하는 그런 x좌표가 3이니까 f3이 0이 되면 돼. 그럼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라는 저 친구 안에는 x-3이라는 인수가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맞지? 불연속 함수가 일반 불연속일 때는 이런 인수가 한 개만 있어도 되지만, 발산 불연속일 때는 이런 인수가 최소한 2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오케이?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뭐라고? 이거일 때 불연속이 되게 하는 x좌표에서 연속일 때 함수값이 0이 되면 돼.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할게. 그럼 gx라는 저 친구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친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f a가 0이어야 된다. 이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한 얘기잖아. 한 얘기 맞지? 한 얘기야. 그런데 이 불연속 상황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일반이 있고 발산 불연속이 있어. fa가 0이라는 소리는 fx가 다항함수로 한다면 fx 안에는 x-a라는 인수가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야. 최소한 하나 존재해야 되는데, 일반 불연속일 때는 한 개만 있어도 돼. 최소 한 개만 있어도 된다고.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발산 불연속일 때는 최소한 몇 개? 2개 있어야 된다고. 저런 인수가. 아시겠어요? fx x-a 곱하기 hx 이렇게 표현한다면 일반일 때는 x- 이거 n승 할까? x-a의 1제곱 hx 이러면 되고요. 발산 불연속일 때는 뭐라고? 최소한 2개 있으면 된다고. 2개 있어줘야 된다고. 한 개로는 부족하다고. 저걸 성립하는 데 있어. 괜찮겠어요? 좋아. 그럼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내신을 들어갈 거 아니야. 맞죠? 당연히 이 문제는 내가 설명을 할 거고, 여기 개념 안에서는 내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 이거라고 한다면, 자 이제 보세요. 문제 읽어볼게요. gx라고 하는 친구는 다항함수 맞나요? 그럼 당연히 연속함수죠. 그쵸? fx를 바라봤을 때 이제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 있다면 발산 불연속인지 일반 불연속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딱 봤더니 x가 1보다 큰 쪽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x가 1보다 큰 쪽에서 바라보시면 일단 1 한번 넣어보시면은 무한대로 가고 있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그 친구는 발산 불연속인 상황이라고. 어느 쪽도 상관없지만. 그럼 의미하는 바가 뭐야? 17번이야 이제. gx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x-1의 인수가 최소한 2개 있어야 된다고. 이거 뭘까?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시험 보러 가서 한 줄만 쓰면 된다고. 저걸 알고 있다면. 됐나요? 된 거야? 그럼 G' A, B를 구하면 되는 거 맞지? 이거 하시는 게 제일 낫겠다. 이거 전개하면 A 값 나오고 B 값 나오겠지? 그 전개한 거랑 그걸 갖다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전개 이미 했으니까 A 값 B 값 나왔고, 그거 미분해서 거기다 뭐 대입하는데요? A 값 B 값 구한 거에다가 대입하셔서 답 내시면 돼요. A는 5가 나와요. A는 5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구하는 건 G' 마이너스 10 이거 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 과정을 생략해서 요 한 줄에 끝내는 거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가볼게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학교에서 제일 어렵다고 한 마지막 장 아니냐고 지금. 그러니까 17번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됐지? 다음 18번 가볼게. 1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 x-1 곱하기 g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gx라는 친구가 있어요. x가 1보다 작고요. x가 1보다 큰 같은 상황이에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f0은 뭐 f0 더하기 f2가 뭐야 2가? 아무튼 그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때 최고차의 수가 1인 2차 함수 gx 블라블라블라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연속 조건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 조건도 써보면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fx가. 맞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지. 그치? 여기다가 1 대입하면 g1 곱하기 a가 0이지. 자, g1 곱하기 a가 0이라고 하는 소리는 얘가 0이라고 단정을 못해. 왜? a가 0이고 얘가 500이어도 되잖아. 그래서 이 타이밍에 감정을 잡는 거야. 아, a가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잡혀야 돼.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서 뭐 하셔야 되냐면 a가 0이 아닐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요게 잡혀야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g3 더하기 a의 값이 k라고 했는데 k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k 값을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랑 답이 다르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아무거나 뭐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돼요. 전 이거부터 할게요. 이거부터 할게요. 자, a가 0이라면 이게 그냥 0이죠. 여기 0이거든요, 그냥. 이게 0입니다.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고요. 맞죠? 이게 0이죠. 그러니까 연속해요, 무조건. 연속해요. 미분 가능성 잡을게요. 요거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1 대입하면 되고요. 이거 미분하면 어차피 0이니까 0입니다. 맞나요? 이거 미분합니다. 미분해서 1 대입한다는 소리는 요거 손바닥 가린 다음에 1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G1은 0이에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은 F0 더하기 F2 맞아요? F0 더하기 F2 맞니? F0 더하기 F2 잡으시면요. F0은 더하기 F2. F0은 여기다가 0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G0이죠? 마이너스 G0은 뭐야? 마이너스 G0이야? 그 다음에 얘는 0이잖아. 0이니까 이게 얼마라고? 2라고. 그래서 G0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나오네.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와. 그래서 아무튼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 가지고서 gx를 결정할게요. gx라는 저 친구는요.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래? 1인 2차 함수니까 x-1, x-k 이렇게 잡으시고 G0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요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gx가 여기가 완성이 됐고 g3 구하시면 돼요. 여기다 3 대입하시면 2 곱하기 5가 돼서 10이 됩니다. 자, 아무튼 10이 되겠고 a는 0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10이 되겠네요. 요건 10이야. 다음 a가 0이 아닐 때 가볼게.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이고 여기다 1 대입하면 0인데 a가 0이 아니니까 g1은 0이야. 미분 가능성 조사하기 위해서 요거 미분한 다음에 1 대입하면 g1이 되겠고 요거 미분하신 다음에 1 대입하시면 a 곱하기 g'1이야. a 곱하기 g'1이야. 근데 g1은 0이니까 얘도 0이야. 그러면은 g'1도 0이고 g1도 0이야.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1일 때 함수값이 0이고 1일 때 접선의 유의가 0이란 소리야. 이게 뭔 말이냐면 1일 때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야. 1일 때 함수값이 0이고 1일 때 접선의 유의가 0이니까. 맞지? 그런데 gx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gx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x-1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죠. 중학교 3학년이야 지금. 됐나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A값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역시나 또 F2 구하고 F0 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G0이에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은 AG2예요. 얘가 2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다 대입하시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A값 나올 겁니다. 계산하시면은 A가 3이 나온대요. 그래서 A가 3이고 요거니까 G3 더하기 A니까 여기 안에서의 K 값은요. 네, G3은 여기다 3 대입하시면은 4죠. 그 다음에 3이니까 따라서 7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10이랑 7이랑 더하시면 17이죠. 문제 막 좋다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요. 그냥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19번, 20번은 해설 보시면 돼요. 물론 21번도 해설 보시면 되는데 21번은 당연히 서술에서는 그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의 풀이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점 0,1에서 곡선 요구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P,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Q. 똑같은 문제 우리 최근에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0,-1이라는 점에서부터 저기 위에 있는 점 T, -t의 3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를 갖다 놓고 T값 구하시면 돼요. 맞나요? 일단 그 접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 T분의 얘는 -t의 3승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자, 요거 미분하시면은 -3t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고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면은 t가 -1 나와요. t는 -1 나옵니다. 근데 그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그래프는 y는 -x의 3승 플러스 1 정도는 그릴 수가 있어요.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방학 때 적분까지 다 나가지. 내가 나가겠지. 그리고 내신을 보는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프는 그려져. 다 나중에 그래프 다 그려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겠죠? 중간고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만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럼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상황이 원래 기존에 있던 y는 -x의 3승이라는 저 그래프를 y 방향을 1만큼 평행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0,-1에서 거기에 그은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0,-1이라는 저 지점에서 이렇게 긋는다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그림이라고요, 지금. 이런 그림이에요. 그때 요 접점의 x좌표가 뭐라고 했냐면 요게 나왔으니까 얘가 -1 이런 상황이라고요. 괜찮나요? 그럼 내가 뭐 할 것 같냐고. 얘를 뭐라고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보고 있다면 세근의 합이 0이지? 그럼 또다시 만나는 저 지점은 이거 더하기 요거니까 여기 2라고 바로 써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 구하는 거지? 이만큼의 길이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요 -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하겠지? 이때 기울기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3이야. 따라서 이걸 다시 조그맣게 쓴다면 요 기울기가 -3이 되겠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뭐야? 2니까 여기 x 증가량이 3이니까 이거 대 이거가 지금 1대 3대 루트 10이니 요만큼의 길이가 3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3 루트 10이다. 이렇게 가길 바란다고요. 됐나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저렇게 풀어야 되고 객관식이면 무조건 저렇게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